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오늘은 염색체를 배워보겠습니다. 염색체가 이제 뭐냐면 세포 분열할 때 나타나는 물질이에요. 세포 분열 시에 나타나는 물질인데 얘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 이 염색체가 이제 뭐로 돼 있냐면 이 염색체는 DNA랑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DNA랑 단백질이 같이 있는 게 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이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전 정보 저장. 단백질은 이 DNA랑 엉켜서 이제 결합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그림 같은 데서는 약간 실 형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해서 이렇게 실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죠? 이런 게 이제 DNA예요. 이런 게. 그래서 DNA가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이중가닥 형태인데, 이렇게 약간 이중가닥 형태. 이런 DNA를 약간 실처럼 나타내면, 이걸 이제 실처럼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DNA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마치 요요처럼 실하고 요요 엉켜 있는 거. 요요 알지? 요요. 여기를 이렇게 감고 있어요. 또 다른 단백질들이 이렇게 DNA랑 같이 엉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요건 지금 단백질인데 DNA랑 단백질을 합쳐서 지금 이거 DNA, 이거 다 DNA 흰색이,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단백질인데 DNA랑 단백질을 합쳐서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오이? 염색체 뭐지? 자, 요렇게 해서 얘네를 염색사라고 하는데 이제 실 같은 형태인데 이런 염색사들이 막 엉켜서 응축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자르면 바닥에 머리카락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막 빗자루질 해가지고 모았을 때 뭔가 저렇게 많이 잘랐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덩어리 형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많은 여러 실들, DNA와 단백질들이 모여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염색체라고 하는데 염색체는 나중에 이거를 손가락으로 연상하면 조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요렇게, 요런 느낌, 염색체. 나중에 이제 손가락 가지고 또 기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렇게 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모양 크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짝이 있어요. 모양 크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노란색하고는 노란색끼리 모양이 똑같고 크기, 빨간색도 이제 모양 크기가 똑같은데 요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의 관계, 요거를 상동염색체라고 그래요.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상동염색체는 모양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말해. 그럼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둘은 상동염색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냐 아니냐 이랬을 때는 모양 크기가 같은지를 보면 돼. 그러면 얘랑 얘는 상동염색체가 아닌 거지. 요거랑 요것도 아닌 거고. 모양 크기가 같아야 이제 상동염색체예요. 그럼 우리 몸에 세포 속에 왜 모양 크기 같은 염색체가 짝을 이루냐면 우리는 이제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는.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가 만약에 엄마를 통해서 전달됐다 그러면 이거는 아빠를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각각 반반씩 주는 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거를 아빠가 줬다고 치면 요거는 엄마가 준 거예요. 그래서 상동염색체에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원래 염색체가 지금 이쪽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쪽 가닥, 한 가닥, 이 한 가닥은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데 염색 분체. 요 염색 분체가 세포 분열 시기에 복제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혈액형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칠게요. 혈액형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피부색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혈액형 결정하는 유전자랑 피부색 결정하는 유전자가 분열 과정에서 복제돼서 여기도 혈액형, 여기도 혈액형 이렇게. 자, 피부색, 여기 피부색, 여기도 피부색. 그래서 이 염색 분체의 반대편 요 짝꿍 이렇게 둘은 복제된 거예요. 똑같은 거야. 카피된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전 정보랑 여기 있는 유전 정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전 정보랑 여기 있는 유전 정보도 혈액형이다, 피부색이다 라는 거는 같은데 여기 혈액형하고 얘가 반드시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건 엄마한테서 온 거고 이건 아빠한테서 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실험이에요.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몸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또 살찐 정도에 따라도 달라지는데 약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어. 엄청 많지. 60조 개의 세포.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고 뭐 40에서 60조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 한 명한테 세포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세포가 엄청나게 작다는 뜻이지. 그래서 세포가 이제 크기가 작은데 왜
몸의 크기를 늘릴 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키 클 때 이렇게 키 클 때 세포가 커지면서 이렇게 키가 커져도 되는데 왜 세포수를 막 늘리면서 이제 커지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세포의 이제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질 운반을 통한 양분을 얻는다든지 양분 얻기, 또는 뭐 노폐물 방출, 즉 세포에서는 물질들이 쉽게 출입하면서 세포한테 필요한 게 공급되고 나가고 이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원활하게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 세포의 크기가 큰 게 좋은가 작은 게 좋은가 라는 건데,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잘 보세요. 정육면체 그냥 하나 그려보세요. 3개까지 안 그려도 되는데 뭐 3개 그리는 그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3개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 크기가 다 다르다고 쳐. 작은 거, 중간, 큰 거. 각 가로 세로 높이를 나 1, 1, 1이라고 하고, 요거는 2, 2, 2라고 해볼게. 요거는 3, 3, 3. 자, 그러면 일단 표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표면적. 정육면체니까 한 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6 곱하면 되지? 1, 6. 자, 얘는 6이죠. 얘는 4. 24지? 4, 6에 24. 3, 3은 9, 9, 6에 54. 자, 그래서 표면적 일단 구했고, 이제 부피를 구해볼게요. 부피. 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니까 1, 1, 1, 1이지. 자, 2, 2. 자, 8이죠. 3, 3, 9, 27.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6배야. 6배. 6이야, 6. 여기는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8, 3, 24. 3배, 3배.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27, 54니까 2배예요. 그러니까 부피분의 표면적을 했을 때 얘는 6의 값을 갖고 얘는 3의 값을 갖고 얘는 2의 값을 갖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부피,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가 커지는 거에 비해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질수록 실제 절대적인 표면적은 늘어나는 게 맞는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감소하게 돼. 따라서 물질 출입이, 물질 교환이 원활히 일어나려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넓은 게 유리한데, 세포 같은 경우는 너무 커져버리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줄어버리니까 물질 교환 출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세포는 크기가 작아야 돼. 세포는. 알겠나요? 그래서 세포는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하구나. 뭐 모든 세포의 크기가 작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생물체,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